자, 전기와 자기, 전류와 전압 파트에 대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전류와 전압 파트의 이제 시작은 아마도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단원명이 뭐죠? 그치? 전기와 뭐? 자기. 그치? 자기. 그런데 소단원명이 누구? 전류와 누구? 전압. 그치? 일단 듣자마자 짜증이 나지? 뭐냐면 뭐야 이거 다 전시야 성이 다 전시네 그치? 그래서 전류와 전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 이제 가장 예시로 많이 듣는 게 이런 거죠. 두둥. 얘가 누구야? 전선이야. 전선도 마찬가지 뭐이기 때문에 그치? 전선도 물체잖아. 물체니까 당연히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치? 원자로 구성되어 있겠지.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지해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자, 여기가 이제 A라는 동네가 있고 여기 어디? B라는 동네가 있어. 그런데 흔히 이제 무식한 말인데 전기가 흘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A에서 어느 방향으로? B 방향으로 전기가 흐른데 전기가 흐르긴 뭘 흘러? 전자가 이동하지. 그걸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류의 방향이라고 한다. 자, 18세기에 누구? 18세기에 앙페르라는 사람이 앙페르라는 프랑스 과학자가 있어요. 나중에 이 친구 때문에 앙페르, 암페어를 쓰는 거고 전류의 단위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분께서 이제 연구를 하셨어. 그랬더니 전기가 안 흘러. 망한 거지. 어떻게? 이렇게 어디에서? B에서 A 방향으로 누가? 전자가 이동하다라는 거지. 또 나왔어. 환장하겠지? 뭐? 전자의 이동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죠. A에서 B 방향으로 누가 흐르는데 전류가 흐르는데 정작 흐르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그쵸. B에서 어느 방향으로? A 방향으로 누구의 이동? 전자의 이동 자체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다? 전류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예시가 이런 거죠. 누구하고 누구의 방향? 전류와 전자의 방향을 확인하래. 지금의 상황은 얘가 바로 전류, 그치? 얘가 누구? 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즉, 뭐야 이거 지금 다시 갑니다. 거꾸로지? 미안. A에서 B 방향으로 누가 흐르면 전류가 흘러. 그럼 B에서 A 방향으로 뭐가? 전자가 이동하더라. 즉, 전류와 전자의 방향은 서로 뭐가 된다? 반대가 된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듣자마자 굉장히 이질감이 생기죠. 왜? 뭐야? I 쓰고 막 E 쓰고 마이너스 때리고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이 단원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될 건 바로 이를 구성하고 있는 기호와 누구? 단위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총 몇 가지가 나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전류라는 개념이 나오고 또 하나가 전압이라는 애가 나오고 마지막 레지스턴트라고 하죠. 즉 전자들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다가 누구랑 가로막혀? 그렇지. 원자 핵에 막 부딪히는 거야. 그럼 잘 가겠니? 못 가겠니? 잘 못 가겠지. 그걸 바로 저항이라고 한다. 해서 전류를 영어로 뭐라고? I라고 이야기하고 전압을 V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I, V 그리고 저항을 R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위에 있어서 A라고 쓰고 A라고 절대 안 읽습니다. 그렇죠? 얘를 프랑스 과학자 누구? 앙페르라는 사람이 있었다며. 걔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암페어가 되는 거다. 됐죠? A를 암페어라고 얘기한다. 즉 전류를 I라고 하고 흐르는 약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5암페어 이렇게 읽어야겠죠. 3암페어 이렇게 읽어야겠지. 이해되십니까? 얘네가 바로 뭐가 된다? 그렇지. 전류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얘는 좀 헷갈려요. 얘는 큰 V인데 얘는 조만한 V 띡 적고 얘 미국의 과학자 누구? 볼트라는 아저씨가 있죠. 볼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누구? 전압 자체를 흐른데 가해주는 압력 전압을 5볼트 혹은 뭐 3볼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자? 전압이라고 이야기하자. 마지막에 문어 대가리 하나 있죠. 문어 대가리 이렇게 맞나? 얘를 오음이라고 이야기한다 해서 이 전체의 내용을 관계식으로 정리하는 걸 오음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즉 A에서 B 쪽으로 전류가 흘러. 그러면 실제 사실은 어디? B에서 A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그랬지. 그런데 가로막히는 현상이 있어. 여기 가로막힌 현상이 있지. 얘를 저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는 왜 전기가 흘렀냐? 압력이 가해져서, 전압이 가해져서 누가? 전류가 흘렀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구 중심으로? I 중심으로 생각해. 헷갈리지 말고 I 중심으로. 그럼 보세요. 요 I의 양, 즉 전류가 많아지려면 여기는 누구? 전압이 세져야 돼. 전압이 세져야 되잖아. 그치? 가하는 압력이 세지면 흘러가는 양 자체가 많아지겠죠. 그 말은 결과론적으로 V와 누구는? I는 비례한다라는 거고, 반면에 가해지는 압력 자체가 뭐 해줘야지? 그치? 가로막히는 힘 자체가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적어야지 흐르는 양 자체가 뭐 해진다? 많아지는 거죠. 정리합니다. 그러면 I는 또다시 누구하고? R과 반비례하는 거죠. 얘네를 총 정리한 식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V는 누구? I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보세요. 지금 이야기했던 건 V하고 누구는? I는 비례했고, 누구? I하고 뭐는? R은 반비례했는데, 헷갈리니까 한 번 더 할까? 자, V를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V를 읽어봐. 전압이라고 한다고. I를 뭐라고 이야기할래? I를? 몰라. 전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저항입니다. 저항. 됐죠? 그러면 자, 내용 총 정리하면 결과론적으로 I라는 친구는 누구에 비례하고? 그렇지? V에 비례하겠지. 이해하셔야죠? 맞죠? 분자에 들어가니까 비례하는 게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누구는? 저항과는 뭐해? 역수관계니까 분모에 넣어야겠네. 반비례하겠죠. 누구 기준으로 두고? V 기준으로 두고 너 꺼져 하면 뭐가 된다? V는 I, R이 된다. 꼭 기억하세요. 되셨죠? 자, 그리고 교재 있나? 오케이. 오케이, 있네요. 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수치를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도선이 있잖아. 그럼 도선을 썰었어. 그럼 도선을 썰면 이렇게 하나에 뭐가 나올까? 단면이 나오겠죠. 자, 교재 텍스트대로 그대로 읽으면 이런 겁니다.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가 되는데, 즉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누구? 전류의 단위는 뭐라고? 암페어가 되는데, 그치? 1암페어는 1초 동안 도선의 단면, 즉 하나의 이 전선의 여기 이 단면 있죠. 이 단면을 몇 초 동안에? 1초 동안에. 다시 1암페어라는 건, 즉 흐르는 전류의 양이라는 건 1초 동안이야. 기준이 1초인 거야. 1초 동안에 누가? 전자가 이동을 하겠지.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니까 역방향으로 뭐가 이동을 할까요? 역방향으로, 그렇죠. 전자들이 막 이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동하는 이 전자의 개수가 어마어마하지. 625는 10의 18제곱 이렇게 기억하세요. 알았죠?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개가 뭐 한다? 이동한다. 몇 초 동안에? 1초 동안에. 이해하셨어요? 1초 동안 전자가 이따시만큼 많이 이동을 해야지 얘가 뭐가 된다고? 1암페어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그래서 교재에서 전류에 대한 내용은 뭐 요 정도 나와 있는데, 자,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미리 이 결과부터 먼저 이야기할게요. 별표 쳤네. 보세요. 보통의 전선을 연결을 하는데 우리가 가운데다가 찌릿찌릿 이딴 걸 연결한다. 그럼 얘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한다? 저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세요. 누가 있니? 전류가 있지. 그치? 전류를 A라고 이야기했지. 그럼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를 이렇게 전류계라고 이야기해. 두 번째, 전압이지. V라고 했지? 그럼 전압을 측정하는 걸 이렇게 전압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저항은 기호를 어떻게 쓴다? 찌글찌글 끝? 됐죠. 얘를 저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라 가정했는데 여기도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잖아. 그럼 얘는 R1이 되고 얘는 R2가 되는 거야. 저항이니까. 1번, 2번 저항이다 라고.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 저항 자체가 무엇으로? 한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직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자고 항상 만든 게 있죠. 지읒, 리을, 지랄을 기억하세요. 지랄. 누가? 아, 얘가 5, 미안. 여기가 5A라면 여기도 몇 암페어? 5A가 된다는 사실을 그냥 일단 외우고 시작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한강이 있어. 이렇게 한강이 있는데 얘는 강서고, 얘는 뭐 이거 뭐야? 그냥 강남이고 여기는 송파라고 치자. 그러면 한강의 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강서에서부터 어디? 강동까지 이렇게 흘러가. 근데 이 한강의 물이 1리터가 흘러. 그럼 이후에 강남에도 몇 리터가 흘러야 돼? 1리터가 흐른대. 그럼 이후에 어디? 그렇지. 송파 뭐 강동도 1리터가 흐르는 거야. 역방향도 마찬가지야. 얘 1리터 흐르면 얘도 1리터, 얘도 1리터 흐르는 거야. 즉 흐르는 무엇? 강물의 양이 똑같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여기에 흐르는 누구? 전류의 양이 요 동네에 흐르는 전류의 양과 서로 뭐야죠? 같아지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심심해서 삽을 가지고 이렇게 강을 이렇게 만들었어. 됐죠? 그러면 이제 접점이 몇 가지가 생기는 거야. 강서, 강남, 이게 뭐? 그렇지. 강동, 뭐 송파라고 치자고. 그럼 야가 몇 리터? 1리터야. 그럼 아직도 얘 이제 몇 리터 흘러야 돼? 그렇지. 1리터 흘러야 되겠지. 근데 이제 강 줄기가 몇 개가 돼버렸어. 이렇게 2개가 돼버렸죠. 2개가 됐네? 그럼 얘는 몇이야? 또 0.5라고 하게? 왜 그래? 네가 어떻게 알아? X 리터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1-X 리터가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네를 합쳐도 몇이 된다? 1리터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뭘 설명하고 싶냐?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직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직렬일 경우에 누가 같다? 전류가 같다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직렬일 때는 전류가 같다라는 꼭 알고 계시고, 반면에 전선을 연결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저항이 총 몇 개가 나왔어? 따닥, 따닥, 따닥 이렇게 3개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얘도 저항이고 얘도 저항이고 얘도 누구니까? 저항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저항 첫 번째 거고 얘는 두 번째 거고 얘는 세 번째 거란 말이야? 다시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야 봐. 얘가 5A가 흐른대. 됐나? 그럼 얘가 이제 몇 암페어? 3A가 흐른다고 치자. 그럼 얘는 몇 암페어 흐를까? 돌아가서 얘가 5리터 흘러. 그럼 얘도 5리터 흘러. 그럼 얘 몇 리터 흘러? 3리터 흐르는 거야. 그럼 얘는? 그렇지. 빼면 되잖아. 2리터 흐르겠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바로 몇 리터? 그렇지. 2A가 흐르겠죠. 정신이 없네. 그 말은 무슨 말? 이 말인 거네. R1에서 흐르는 누구? 전류의 양이 누구? R2와 어디? R3에서 흐르는 전류의 양을 다 뭐 했어? 더한다라는 거죠. 이 전체가 뭐? 전류의 양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이해되셨어?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몇 볼트? 3볼트의 전압이 가해지잖아? 그러면 여기에도 뭐? 3볼트의 전압이 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부터 뭐냐 그냥 외우자고 얘기했잖아. 뭘 외워야겠어? 직렬일 경우에 누가 같고? 전류가 같은 거고, 이렇게 전선이 나누어져 있는 무슨 상태? 그렇죠. 얘를 병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나? 병렬일 경우에는 자, 병렬 이응 있지? 이응. 그렇지? 얘는 누가 같다? 전압이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 다시 할게요. 보세요. 직렬이야 병렬이야? 직렬이죠. 직렬이야 병렬이야? 직렬이야. 다시. 자,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얘는 병렬. 그럼 얘도 직렬이야 병렬이야? 병렬인 거야. 자, 여기가 5A야. 그럼 얘 몇 암페어? 5A라고. 여기 3A야. 몇 암페어? 그렇지, 3A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야? 누구일 경우에는? 직렬일 경우에는 전류가 같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얘가 5V야. 전압이네. 그럼 여기도 몇 볼트 해야 돼? 5볼트 돼야 돼. 왜? 얘네는 뭐니까? 병렬이잖아. 다시 얘가 3볼트면 얘도 몇 볼트? 3볼트가 돼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뭐가 된다고? 그렇지. 병렬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즉
병렬일 경우에는 누가 같고 전압이 같은 거고, 직렬일 경우에는 누가 같다? 전류가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그럼 이 친구 누구? 전류를 확인하기 위해선 뭐 하라 그랬어? A 아래 짝대기 동글뱅이, 그치? 얘를 직류용 혹은 교류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얘기합시다. 전기의 흐르는 방향이 한 방향이면 직류가 되는 거고, 됐나? 전기가 흐르는 방향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 왔다리 갔다리 걸리지. 얘를 교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얘는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즉 중등 과정에선 전기가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직류용 전류계라고,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 이해했어요? 직류용 전류계. 그럼 여긴 누구? 그렇지, 누구를, 전압계를 연결을 해야겠죠. 그럼 아셔야 될 게 이런 게 또 있어요. 연장되는 거죠. 뭐일 때? 직렬일 경우에는 전류가 같고 병렬일 경우에는 전압이 같은데, 직렬일 경우에 전류가 같아. 이때 누구를 측정하는 거야? 전류를 측정한다. 즉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 됐나?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 외우려고 만든 거죠. 두 번째, 병렬은 전압이 같아. 그런데 전압계는 어떻게? 병렬로 연결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교재 보고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할게요. 보통의 뭐로? 도선으로 보자면 흔히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얘가 누구야? 저항이겠네. 됐지? 저항이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그럼 이 동네는 누구야? 이 동네는 직렬이고 얘는 병렬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누가 같아야 돼? 그렇지. 전압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누가 같아야 돼? 그렇죠. 전류가 같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전류계를 연결을 한대. 그럼 전류계를 연결을 하려면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야. 봐봐. 자, 하나만 더 그릴게. 자, 이렇게 됐다. 그럼 얘 이제 새로 나온 건데, 짝대기 짧은 게 마이너스, 짝대기 긴 게 플러스. 즉 건전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건전지의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 상태에서 어디에다가? 병렬에다가 누구를 달라고? 전압계를 달라고. 됐나? 직렬인 상태에다가 누구를 달라고? 전류계를 달라고. 이해했어? 그럼 전류계도 마찬가지 전선 연결해. 이렇게 전선 연결해야 되겠죠? 근데 얘가 뭐야? 플러스 극이잖아. 그럼 플러스는 플러스에 연결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연결하는 거야. 다시 전압계 여기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뭐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를 이제 자세히 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전류를 측정한대. 그럼 전류계가 있을 건데 그 전류계의 그림 교재에 보시면은 이렇게 총 몇 가지? 이런 콕 같은 게 총 몇 개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요 동네는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극이라고 돼 있고, 요 동네는 뭐야? 플러스 극이라고 돼 있어. 플러스는 빨간색이야. 뭐라고? 플러스는 무슨 색이라고? 빨간색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플러스 빨간색. 다시 요 단자가 뭐이다? 빨간색일 경우에 이 친구는 바로 뭐가 된다? 그렇지, 플러스가 된다. 플러스 연결하는 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극 연결하는데, 자, 단자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숫자들이 막 적혀 있을 거예요. 교재에서 보시면, 그치? 하나가 50mA라고 돼 있고, 하나가 500mA라고 돼 있고, 하나가 5A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건 5A라는 게 바로 5000mA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다시 할까요? 몇 암페어? 1A라는 건 결과론적으로 몇 암페어가 되는 거야? 그렇지, 1000mA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되셨나? 그러니까 얘가 50mA, 얘가 500mA. 그럼 얘 5A니까 뭐가 되겠어? 그렇지, 5000mA가 된다. 정리할게요. 누구? 전류계입니다. 그럼 전류계를 통해서 전류를 측정을 하려면 1번과 2번 중에 어디 연결해야 되겠어?
아니 직렬에다 연결하라고. 직렬에다가. 전류계는. 됐나? 반면에 전압계는 어디에 연결해야 돼? 병렬에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죠. 되셨죠? 또 유의해야 될 점이 뭐 있어? 자, 야도 플러스 극하고 뭐 마이너스 극이 있지. 플러스 빨간색이라고 했는데 어디? 그렇지. 플러스 쪽에다 연결하는 거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연결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됐죠? 하나 더. 단자에 숫자 적혀 있는데 50, 500, 그 다음에 몇? 5A라고 돼 있는데 이 5A의 의미는 몇이다? 5000mA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아마도 숫자가 또 적혀 있을 거야. 확인. 그럼 맨 위쪽에 자세히 보시면 이게 뭐야?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5A라고 돼 있고 여기에 500mA. 그치? 여기에 50mA라고 돼 있대. 그럼 아 얘가 몇이다? 그렇지. 5000mA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는 거고 이때 선 연결하는데 플러스 빨간색 연결하고 됐죠? 마이너스를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연결했대. 오케이. 얘한테 연결했대. 검정색이겠죠? 얘 연결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 눈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눈금 사이에 여기에 숫자가 몇이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는 300, 여기는 뭐 400, 여기는 30, 여기는 40, 여기는 3, 여기는 4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다가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했어? 그렇지. 500mA에다 연결했잖아. 그러니까 500mA에 있는 요 공간만 보면 되는 거야. 이해했나? 그럼 이 공간이 바로 어디예요? 300과 400 사이인 거죠. 그러면 결과값 시작. 350mA가 나오더라. 이해되십니까? 이 전류는 350mA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교재를 보시면 왼쪽 아래쪽에 뭐가 나와 있어요? 직렬로 뭐가 연결돼 있다? 전류계 연결돼 있고 병렬로 전압계가 연결돼 있다. 그리고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전류는 어디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뭐가 이동하더라? 그렇지.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다시 봅시다.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 알기 위해서는 오음의 법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오음의 법칙의 계산은 좀 이따 할 거고 그런데 전류는 I라고 이야기하고 전압은 V, 저항은 R, 전류는 암페어, 볼트, 얘는 누구? 오hm. 전류 측정하는 걸 그렇지. 전류계. 전압 측정하는 걸 전압계. 됐죠? 그리고 저항은 찌글찌글. 끝. 이해되셨습니까? 자, 1A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1초 동안 누가 이동해? 전자가 몇 개? 625 생각하세요. 6.25 곱하기 10에 18제곱개가 이동해야지 1A가 된다. 됐죠? 이해되셨죠? 그럼 10A면 여기에 마찬가지 62.5 곱하기 10에 18제곱이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하나 빼는 거죠. 6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 17제곱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넘어가시면 자, 이제 실제 저항이 나오는데 저항에서 알아야 되는 건 자, 저항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부터 먼저 이야기할게요. 보세요. 마찬가지 케이스죠. 전선이 있고요. 전선에서 누가 이동을 한다고 지금? 그렇지. 전자가 이동을 하지. 그럼 이 전자의 이동을 가로막거나 혹은 힘들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자, 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건 경우가 다르죠. 왜?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힘들겠어? 당연히 B가 힘들지. 길이가 길어질수록. 즉 저항의 움직임을 가로막을 수 있는 요인 자체는 첫 번째 뭐가 된다? 전선의 길이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예요. 만약 이 전선 자체의 누가 폭이 굉장히 더 커져 버려. 즉 다시 갑니다. 원래의 전선이 이렇게 이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더 뭐해져 버렸어? 넓어져 버렸어. 그러면 전자들이 가로막힐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더 전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수 있죠. 즉 우리는 저항이라는 게 바로 누구? 전자의 이동을 뭐 한대? 이렇게 가로막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저항을 결정하는 조건은 총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하나는 길이, 하나는 누구?
그렇죠. 면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서 길이를 이제 length라고 해서 L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면적을 그치 separation을 해서 S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렇게 가로막는 이 힘을 뭐라고 했어? 저항이라고 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작아지겠지. 맞아?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작아지겠지. 더 길어지면 작아져? 아니지. 그렇지. 길이가 뭐 해줘야지? 짧아져야지 저항이 작아지는 거죠. 이해했어요? 길이가 짧아져야지 가로막히는 힘 자체가 적어지지. 반면에 면적 자체는 뭐 해줘야지? 커져야지 저항이 뭐 해줘? 작아지는 겁니다. 즉, 뭐 아까 오메 법칙에서 했다시피 저항이라는 건 길이에 비례하는 거고 저항이라는 건 어디에? 그렇지.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거네. 그럼 총정리해봐. 자, 시작. 저항이라는 건 뭐 분의? 단면적 분의 누가 된다? 길이가 된다. 다시 해당 관계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저항은 누구의? 길이에 뭐 한다? 비례하는 거고 뭐에? 단면적에 뭐 한대? 그렇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의 저항은 예를 들어서 이 전선의 저항은 25ohm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친구가 길이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길이가 길어졌어. 그래서 이 길이를 L이라고 봤는데 길어진 길이가 몇이 됐어요? 무려 3L이 돼버렸어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자 면적도 어떻게 돼버렸어? 면적도 쭉 커져버렸대. 어떻게? 이렇게 커져버렸대. 됐어? 몇 배 커졌어? 아, 면적 자체는 이렇게 2배가 됐어. 그럼 보세요. 다시 요 실제의 면적이 뭐였어? S였는데 그럼 뭐 해져 버린? 커져버린 면적은 뭐가 돼? 2배니까 2S가 됐겠죠. 그럼 자, 현재 저항은 몇 ohm인데? 25ohm인데 이 25ohm에다가 단면적이 몇 배가 됐어요? 단면적은 2배 됐잖아. 2배 됐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2S라고 적는 거야. 됐어? 길이는 몇 배? 길이는 그렇죠. 3배. 여기는 3L이 되겠죠. 즉 현재 저항에서 길이와 단면적에 의해서 2분의 3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면 20에다가 몇을 곱해야 돼? 2분의 3을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너 날라가 꺼져. 얘는 10이니까 토탈 몇 나와? 35ohm이 된다. 됐나? 자, 해설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이 흰둥이 전선은 몇이었다? 저항이 25ohm이었다. 되셨죠? 근데 이 25ohm이었는데 중요한 건 길이 몇 배 돼버리고 3배 돼버리고 단면적 몇 배 돼버렸대? 2배 돼버렸대. 그럼 25ohm에다가 몇 분의 몇 하라고? 2분의 3 하면 토탈 몇 나온다? 35ohm 나온다. 즉 저항이 더 뭐 해졌어? 커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됐나? 자, 이렇게 각각 누구? 전기에 관련되어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끝으로 그냥 간략하게 하나 더 추가 정리하자면 자, ohm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 하나만 더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무슨 법칙? ohm의 법칙이라는 건 결과론적으로 뭐가 나오는데 뭐가 나올까요? 계산이 나오죠. 그치? 그래서 그 계산을 얼마나 어떻게 잘 하는지가 해당 단원에 뭐가 된다? 포인트가 되겠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계산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자, 한 3가지 패턴만 배우시고 수업을 뭐 하겠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무슨 법칙? ohm의 법칙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자, ohm의 법칙이 뭐였죠? 정리해볼까? 이게 누구야? 전선. 됐죠? 그럼 전선에 뭐가 가야죠? 전하. 누가 흘러? 전류. 가로막히네? 저항. 됐죠? 그러니까 누구는 V는 뭐라고? I, R이라고 관계식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됐지? 그런데
이 오음의 법칙 누구는 V는 IR이라는 관계식은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식 변형이 가능하냐 이렇게 가능하죠. 뭐 분의 얘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는 거야. 시작. R분의 1이라는 거. 얘 R 옆으로 넘어온 거고 누가? V분의 I라고도 관계식 뭐가 될 수 있다? 변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나 하세요. 되셨죠? 다시 V는 IR이라는 관계식이 있는데 그냥 이 관계식을 사용하기보다 어디? 요 R과 여기 누구? V의 위치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 R은 역수가 되고 V는 마찬가지 역수가 되겠죠. 이런 관계식 하나 나온다라고 이제 칩시다. 됐죠? 좀 이따 써먹을 거예요. 됐나? 그러면 자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보통의 누구? 전압이 가해져야지 흐르는 뭐? 전류가 존재하겠죠. 다시 압력이 가해져야지 흐르는 전류가 생기겠지. 그럼 생각을 해볼까? 누구하고 누구는? V하고 I는 R 없애버리면 V하고 I는 뭐 하는 거야? 비례하는 상황이 되잖아. 즉 X축이 누가 된다? 전압이 되는 거고 맞지? 전압이 가해져서 흐르는 전류가 생긴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I가 된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프로 표현한 거야. 즉 전압에 의해서 누가 바뀌었어? 전류가 바뀐 거지. 근데 여기에 이렇게 됐다고 치자.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점진적으로 전압이 뭐해졌다니? 커졌더니 흐르는 전류의 양이 뭐해졌어? 많아진 거죠. 자 우리가 수학에서 뭘 배웠죠? 자 그래프 보자마자 X축에 선 긋고 X축에 선 그었어요. 그리고 뭐 분의 뭘 하는 거야? 아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한다는 게 바로 뭐죠? 그렇죠. 해당 그래프의 누구를 구하자?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그치? 그럼 그 기울기가 누구야? 시작. V분의 I가 되지. 어머,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V분의 I인데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렇지, 여기 있잖아. 뭐? 저항에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그래프가 있습니다. 무조건 X축과 Y축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X축이 만약에 뭐이고 전압이고 Y축이 누구이면 전류이면 그래프가 빠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 A, B, C라고 시작? 그럼 이 내용은 결국 기울기로 보면 기울기는 누가 가장 커요? A하고 B하고 C 중에 당연히 뭐야? 그렇지. A가 훨씬 더 크네. 이렇게 크지. 그런데 이 기울기가 크다는 건 결국 저항의 역수가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기울기가 크다는 건 결국은 누구라는 애가 저항 누구? R이라는 애가 크다 작다? 그렇지. 작아진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정리할까요? 무슨 그래프에서? IV 그래프에서 즉 전압에 따른 전류량 누구에서 그래프에서 뭐는 기울기는 누구다? 저항의 뭐이다? 역수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해당 내용은 거의 대부분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기울기는 뭐라고? 저항의 뭐였다? 역수였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였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되셨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이제 계산인데 간단하게 할게요. 자, 얘가 3V야. 얘가 2V야. 그럼 전체 전압은 몇 볼트? 두 개 더하면 돼요. 몇 볼트? 5V가 됩니다. 이해되셨나? 다시 갑니다. 얘가 3ohm이야. 얘가 2ohm이야. 알았죠? 그럼 전체 저항은 몇이 된다? 5ohm이 됩니다. 이해했어? 자, 이제 문제 발생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보세요. 자, 이번에는 전선을 어떻게 연결했어? 그렇지. 뭐로? 병렬로 연결했어. 됐나? 병렬로 연결했다? 그리고 얘가 3ohm이 됐고 얘가 2ohm이 됐어. 됐나? 얘가 3ohm이고 얘가 2ohm이 된 거야. 그럼 이때 이 둘의 전체 누구는 저항은 몇이 될까요? 이 둘의 전체 저항은 몇이 될까요? 정리합니다. 이 전체의 저항을 R
T, 토탈 저항이라고 가정하면 토탈 저항의 역수는 뭐 R1분의 1 플러스 누구? R2분의 1의 역수다라는 겁니다. 관계식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야. 이해를 못하겠지. 해보면 되죠. 보세요. 자, 얘 3이야. 얘 3 들어가는 거. 얘가 R1이고 얘가 R2라 가정하자. 그럼 얘는 3분의 1. 시작. 3분의 1 플러스 몇 분의? 그렇지. 2분의 1이 되는 거지. 됐나? 오케이. 그럼 얘네 두 개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몇 곱해야 돼? 6 곱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해서 나온 값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저항의 역수가 되잖아. 와, 계산 짜증나죠? 짜증나.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모든 걸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보세요. 자, 여기다 자, 이렇게 하는 거. 6분의 토탈 5니까 5분의 6 나오겠지? 얘 그냥 아래쪽 더하고 위에 곱하라고 이야기해. 을 푸세요. 뭐 하고 뭐 하면 돼? 더하고 곱하면 돼요. 두 개 더해. 5. 두 개 곱해. 몇 나와? 6. 끝났죠. 5분의 6이다. 됐어? 이해되십니까? 혼합 저항을 구할 때는 뭐 하라고? 더하고 곱한다. 기억하세요. 더하고 곱해라. 뭐라고? 더하고 곱해. 뭐라고? 더하고 곱하라. 뭐야? 곱하라고. 이해됐어? 그럼 다시 해볼까? 다시 해볼까? 자, 여기가 3이고 여기 4야. 계산 겁나 빡세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 더해. 몇 나와? 12. 곱해. 몇 나와? 미안. 더해. 7. 곱해. 몇이야? 12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됐나?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보세요. 자, 이들이 예를 들어서 서로 저항 자체가 뭐해? 같아. 자, 5, 5이야. 여기도 5, 5이야. 다시 이들의 마찬가지 누구도 저항도 마찬가지 같아. 몇이야? 7, 5이고 여기도 7, 5이야. 그럼 얘도 뭐 더하고 곱해? No! 서로 뭐 할 경우에? 같을 경우엔 하나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서로 같을 경우엔 하나 나누기 2 하라고. 그럼 몇 나오겠어요? 그렇죠. 얘는 3. 미쳤어요. 오늘 왜 그러지? 2.5옴이 나오는 거고요. 얘는 3.5옴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나? 되셨죠?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옴의 법칙부터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래프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누구하고 누구? I와 R은 뭐 하는 거고? 반비례하는 거고 I, V 비례, V 누구? R 비례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그래프에서 어떻게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는 건 당연히 누구? R과 누구? I만 반비례 나오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될까? 그렇지. 비례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해되셨죠? 또 하나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데 교재 나와 있는 한번 확인할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를 들어 13번 같은 경우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13번 잠깐 보시면 13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 계산은 수업 시간에 뭐 다시 정리하던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13번 봤더니 거꾸로야 또 이렇게 야 3V고 이렇게 각각 몇이야? 그치? 하나가 10옴이고 하나가 15옴이었네. 됐나? 그럼 해보자. 시작. 이게 뭐야? 전체 저항이지. 뭐야? 직렬 상태인 거지. 그럼 직렬 상태일 때는 그 저항을 그냥 뭐 하라고? 더하면 돼. 도합 몇 나오죠? 25옴 나오죠. 아래다 적습니다. 누구는? V는 뭐라고? IR이라고 적는 거야. 그럼 V가 몇이에요? 그렇지. 3이 되는 거야. 3V가 되는 거고 I는 아직 모르고요. 맞죠? 반면에 누구는? 전체 저항 알 수 있죠. 전체 저항은 몇입니까? 그렇지. 얘는 25옴이 된다. 고로 I는 몇이 된다? 읊어 20분의 누구? 3 단위는 암페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반면에 그 옆에 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오케이. 자, 마찬가지 가는 게 똑같네. 자, 직렬이야, 병렬이야? 병렬이지. 여기는 몇 옴이고 15옴이고 여기도 몇 옴이야? 15옴이야. 근데 얘는 3V야. 자, V는 뭐 쓰고요? IR 쓰고요. 전체 저항을 구하는 게 포인트죠. 전체 저항 어떻게 구해요?
어이, 같네? 나누기면 2, 그럼 토탈면 5옴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몇이야? 그렇지. 5옴이 되는 거고. 얘는 몇이야? 3V가 되는 거니까. 누구는? I는 뭐 분의 5분의 3 단위는 암페어. 소수로 써야 된다라는 거. 계산은 직접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끝으로 마무리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누구를, 가전 제품을 흔히 병렬로 연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계산을 해 보다 보면 알아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잖아. 병렬로 연결하지. 즉 하나는 TV 달고, 하나는 냉장고 달고, 하나는 뭐 핸드폰 배터리 달고, 하나는 뭐 다 병렬로 막 연결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다라는 건 결과론적으로 보세요. 어떤 애 5옴이었고 어떤 애 5옴이었죠. 즉 저항 자체가 5옴이었는데 각각 두 개를 합해버렸어. 뭐로? 병렬로 합해버렸더니 몇이 나왔어? 2.5가 나왔죠. 다시 할까요? 7옴이었고 7옴이었어. 두 개를 다 합했더니 몇이 됐어? 그렇지. 3.5옴이 됐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무엇으로 만들었더니 전기기구를 병렬로 연결했더니 기억하세요. 전체의 누구는 저항은 뭐 해지더라? 작아지더라 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병렬로 연결했더니 전체의 저항이 작아져. 전체의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뭐? 그렇지. 불날 확률이 매우 적어지는 거죠. 이해했어요? 모든 가전제품에 누구는 일정한 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고. 왜? 전압일 때는 병렬일 경우에는 전압이 같은 거니까. 이 전압들이 다 같은 거잖아. 병렬이니까. 이해했습니까? 전압이 다 같아지는 거고, 반면에 전체 저항 자체는 뭐 해야 된다? 작아진다. 그래서 29페이지 아래쪽에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총 정리를 했는데, 직렬의 경우에는 전체 저항이 뭐죠? 커지죠. 저항이 커져? 가로막는 힘 자체가 커지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양 자체가 뭐죠? 적어지겠죠. 그치? 그럼 우리는 어디? 저항의 병렬 연결에 별표 치시고, 전체 저항이 뭐 해진다? 작아진다. 그러면 전체 전류의 세기는 뭐 해진다? 커진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셨더니 가정에서의 전기 배선이라고 돼 있지. 가정에서 모든 전기기구는 동그라미 치세요. 병렬로 연결한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모든 전기기구는 일정한 전압이 걸리는 거 당연하죠. 하나 더. 직렬로 연결하면은 뭐야 이거 직렬 어딨어? 직렬로 연결하면 그치 하나끔 다 꺼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빠가 TV 껐는데 막 다 꺼지는 거야. 냉장고 꺼지고 막 다 꺼지죠. 그치?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병렬 연결, 가정에서의 병렬 연결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보시면 뭐 되게 많이 나오는 예시가 1번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누구는 B가 바로 전류의 방향이고 A는 반대 방향이니까 전자의 방향이다. 4번 보시면 기억이 뭐야? 기억이 전자, 니은이 원자 핵이 되겠네. 그러니까 기억 원자 핵이 이동하는 걸 가로막는 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저항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의 경우에는 수로 오염과 전기 회로를 이제 빗대어 이렇게 확인하는 내용인데, 그치? 저납이 고로 뭐가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저납이 수면의 수위차, 즉 전기도 위치 에너지의 차이에 의해서 흐른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다음 31페이지를 보시면은 11번에 그치? 반비례하는 건 누구하고? 전류하고 저항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10번도 되게 중요하죠. 플러스에 연결한다. 마이너스에 연결한다. 단 전류계는 직렬 연결하고 그치? 전압계는 병렬 연결한다. 그래서 뭐 정답은 아마도 3번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8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전기 파트 되게 어렵죠. 8번 문제 봤더니 X축 전압, Y축 전류. 원래 어디서 봤지? 전압, 전류. 누구 구하자? 기울기 구하자. 기울기는 뭐다? 저항의 역수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고로 저항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는 작아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33번에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누구?
그치? 전압계를 이야기하네. 직류용 전압계를 이야기하는데 3V에 연결했으니까 숫자 3에서 차지하는 포지션 이렇게 확인하면 2.2 정도 될 것 같고 9번 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X축 전압, Y축 전류니까 각각의 기울기 B가 몇 대면 2대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누구는 저항은 1대 2가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12번 계산하는 거 나오겠죠. 자, 둘의 혼합 저항이니까 6옴 6옴이야. 6옴 6옴. 그리고 아래는 6V라고 돼 있어. 그럼 그냥 막 해볼까? 이렇게 합하면 몇 대? 나누기 2R을 했지. 그러니까 3옴이 되는 거고 V는 누군데? IR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V가 몇이야? 6이고. 그치? 전체 저항이 3이니까 I는 2A가 될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그쵸. 다음 장 이제 서술형 봤더니만, 3번이 눈에 띄셔야 돼요. 2번, 3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번 눈에 띄셔야 됩니다. 3번 뭐 이야기했어요? 자, 저항이라는 건 단면적의 반비례 길이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길이가 2배가 되면 여기다 2, 단면적 3배 여기 3, 길이가 4배 되면 여기 4, 단면적 3배 되면 이렇게 여기다 다 바꾼다. 알았죠? 그래서 전체 저항값 자체가 바뀐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해당 어디? 전류 전압 그리고 저항 파트 그리고 혼합 저항에 대한 계산 따로 영상을 이제 남길 예정이고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